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독립기념관과 천안박물관 등 지역 문화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의 방역 수칙은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개관일에 처음으로 휴관에 들어갔던 독립기념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70일 만에 재개관했습니다. 간만에 오늘 휴무인데 이렇게 가족들하고 나와가지고 날도 좋고 해서 나와봤는데 참 보는 것도 괜찮고 또 예전에 뭐 독립유공자 이런 것도 다시 보니까 생생하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재개관과 함께 1년여에 걸쳐 새롭게 꾸민 결의 실용관도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경술국치 110주년을 맞아 당초 3.1절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뒤늦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210여 점의 자료가 선보였으며 각종 영상과 모형, AR 체험 등을 접목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시관이 다시 문을 열면서 방역 대책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관람객의 밀집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행사, 체험 전시관은 현행대로 중단하기로 했고 전시관별 관람객 수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손소독제를 이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전시관 면적 대비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그런 운영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독립기념관에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날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 홍대영 과학관도 부분 개관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자 등은 출입이 제한되고 발열 체크를 위해 출입구도 일어나 있습니다. 이처럼 전시관과 박물관이 속속 개관하면서 공연장들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이달에 예정된 공연은 취소한 상태지만 정부 대응 단계와 확진자 추이 등을 지켜보며 공연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2개월간 50%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50%,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되며 5, 6월 고지분에 반영됩니다.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체 등 9,512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산시가 공공실내외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실외 체육시설 22곳 개방에 이어 실내 체육시설 9곳도 개방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뱅과 방축 수영장은 오는 12일부터 운영됩니다. 시는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을 완료했으며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시가 농해 소득 창출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처음으로 경관 보전 직불제를 도입합니다. 시는 구송동 일원의 경관 목적으로 밀 재배 단지 10헥타르를 조성하고 향후 지역 축제나 시티 투어, 도농 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밀밭 조성에 참여한 영농 법인에는 1헥타르당 100만 원의 소득 손실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천안시가 첫째부터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면서 아산시를 제외한 충남 모든 지자체가 첫째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산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셋째부터 출산 축하금을 지원해온 천안시. 올해부터는 첫째 아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까지 1,100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또 이제 점점 아기들을 낳는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는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가정에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조례를 개정했고, 올해부터 첫째 아기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첫째부터 출산 지원금을 주는 충남 도내 지자체는 천안을 포함해 모두 14곳. 아산시만 둘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첫째부터 지원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현재 아동수당과 보육지원 등 부담해야 할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만큼 아산시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콜센터 직원을 보강하는 등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TF팀을 가동해 민원 응대와 주민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직원 50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로 민원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미리 지원받을 카드를 발급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1,802억 원 등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이천 물류창고 시공업체인 건우의 본사가 천안에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 10여 년 전에 천안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던 곳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불이 나 무려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창고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건우는 천안시 복명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설립돼 토목 건축과 조경 사업에 주로 참여했습니다. 이 업체는 10여 년 전 천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모 대학교 건물 신축 과정에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감사원에 적발된 겁니다. 당시 검찰은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돈을 교비 회계로 입금하지 않은 이 대학 총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건우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천안시와 총 5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업은 2018년에 준공된 직산 사문저수지 생활체육공원으로 56억 원을 받고 토목과 건축, 조경을 맡았습니다. 현재 천안시가 관리를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물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기 남부경찰청은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30일 건우의 천안 본사 등에 이어 4일 현장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지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무용지물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데다 이용객마저 없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요. 활용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잡초가 우거진 이곳, 과연 어딜까요? 바로 곡교천변에 조성된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에 온통 잡초가 자라났습니다. 우두커니 서 있는 골대만이 이곳이 축구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옆 족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족구장이 설치돼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지난 2014년 말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을 하며 체육시설들이 설치됐는데 야구장 한 곳을 제외하고 축구장 3면과 족구장 등은 전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 역시 뒷전입니다. 체육시설 곳곳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용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3년째 이렇다 할 정비는 없었고 올해도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부족한 예산으로 정비가 어려운 상태라며
중장기적으로 보수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축구장과 족구장의 이용객이 적은 만큼 체육시설의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설치만 됐을 뿐 제대로 된 관리와 시설 개선도 되지 않으면서 방치형 체육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1일부터 양성평등거리 주정차 단속을 시행합니다. 시는 주정차 단속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며 일방통행 시행을 통해 확보된 도로 공간에 플리마켓 또는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성평등거리는 과거 장미마을이라 불리며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던 지역으로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산시가 11일부터 20일까지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관내 동물 등록제에 등록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집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이나 읍면 행적봉직센터를 방문해 접종하면 됩니다. 접종비는 무료며 아산시는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반려견 2,000마리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시청 민원동 앞에 농산물 직거래 금요장터를 개설합니다. 금요장터는 올해로 1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유통 마진이 없이 지역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판매 품목은 채소와 과일, 가공품 등 약 30개에 달합니다. 지역 화폐인 천안사랑카드가 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용자와 상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급 지연을 비롯한 지적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출시한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사용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오는 7월까지는 평상시 6%가 아닌 10%로 환급액이 더 많습니다. 실제 출시 1개월 만에 2만 8천 건이 넘게 신청됐고 발행액도 62억 원에 달합니다. 도움 많이 되죠. 왜냐면 무엇보다도 고객님들이 천안사랑 카드를 시장에서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써주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조금 활기가 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지금. 하지만 카드 신청이 급증하면서 발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7일 현재 미발행 카드는 6천여 장. 신청한 지 2주가 넘도록 카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차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지금 모두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통화 연결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용 방법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종시 지역카페 여민전은 모바일 스마트페이로 등록해 실물카드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천안사랑 카드는 해당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충전 금액 단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인근 아산은 5천 원, 청주는 만원 단위로 원하는 금액을 충전할 수 있지만 천안은 5만 원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천안시는 전국적인 지역카페 발행 열풍으로 카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발행 카드에 대해선 다음 주 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페이나 충전 금액 조정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차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면서 지난 6일부터는 생활 방역을 강조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은행나무 그늘 아래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휴식을 취하고
마스크를 낀 채 산책에 나선 시민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달부터 개방된 실외 골프장에도 발길이 이어집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은 필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면서 시민들의 바깥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일 오전 10시 기준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완치율도 88%에 이릅니다. 6일부터는 생활 방역을 강조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해나가면서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2m 이상 거리 두기와 손 씻기, 소독하기 등 개인 방역 준수가 핵심입니다. 학교 등교 수업도 시작됩니다. 먼저 오는 13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20일에는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이 등교 수업을 실시하며 나머지 학년은 27일과 다음 달 1일 점차적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당초 다음 달 1일까지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필요할 경우 전용 상담 콜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은 연장되더라도 신고기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일까지 맞춰야 합니다. 한편 세종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시청 1층 세종과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세종시가 여러 공공시설의 재개방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단계적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브리핑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처음 열린 목요 정례 브리핑에 지역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부터 비대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돼 오다 5월 첫 브리핑부터 다시 정상화된 겁니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 굳게 문을 걸어 잠궜던 각종 공공시설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2월 말부터 운영이 중단된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방역보치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고 개방 이후에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았던 복합 커뮤니티 센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의실을 비롯한 일반실 대관이 가능해지고 도서관 자료 대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도서관 열람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접촉이 많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오는 8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각종 문화체육시설도 서서히 문을 엽니다. 합강 오토캠핑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인접한 A와 B구역을 제외하고 C와 D구역 24개 사이트가 당장 개방됩니다. 또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개관한 세종시 마을기록 문화관도 6일부터 재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일부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지만 완전 정상화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3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5월 발행분은 개시 단 하루 만에 동의나기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지 그리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3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카드형 지역화폐인 여민전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2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도입 첫 달 64억 원이 발행된 데 이어 지난달엔 목표액인 88억 원이 20일 만에 소진됐고 이번 달엔 불과 단 하루 만에 88억 원 전액이 발행되는 기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음 달까지 소비 금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은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페이백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일각에선 올해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5월 현재 올해 전체 발행 예정 금액인 420억 원의 절반이 넘는 240억 원이 이미 발행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캐시백 혜택이 현재 10%에서 다시 원래 수준인 6%로 줄어드는 만큼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현재 1인당 200만 원까지인 충전 가능 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걸 이제 보유 금액이죠. 200만 원까지 보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제도를 없애고 충전 한도를 50에서 50을 넘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금액을 세이브해놓고서 쓰지 않는 것보다는 빠르게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충전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코로나19 여파 속에 당초 예상 밖의 호응을 얻고 있는 여민전. 반짝 특수가 아닌 시민들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